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와줬죠. 장중에는 13%까지 올랐었고요. 13.59%. 그리고 종가는 11.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오랜만에. 자, 거래대금으로는 2,730억이네요. 자, 이게 최근 뉴스를 보면 자사가 개발 중인 간암 신약 임상 결과가 최근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 게재됐다 라는 뉴스를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이번 임상에서 절제할 수 있는 간세포암 환자에서 수술 전후에 리브로스테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 요법을 사용을 했는데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고 생존한 기간 수술 단독 치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OS 값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거죠. 전체 생존 기간. 자, 아무튼 수술이 가능한 이 간세포암 초기 중기 환자 중에서도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임상이다. 이런 뉴스를 동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암 1차 치료를 넘어서 간암 전주기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다. 그걸 보여줬다는 건데, 자, 근데 란셋에 게재된 걸로 급등을 했는데 란셋에 게재됐던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실 재료 일정이 나오는 12월을 염두에 두고 주가를 드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 관심도를 어느 정도 높여놓는 겁니다. 희망을 보여주면서 매수를 부추기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LB는 현재 급등하기 전에 한 요 자리였죠. 요런 자리 보시면 다 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세력이 본전까지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들어 올리는 이 과정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물린 사람들 매도하는 거 다 받아줘야 되니까요. 받아주면서 올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매도 심리를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30억이 나왔고요. 거래량으로는 6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 단가 4만원에서 4만원 중반선. 자, 이때 600만 주라는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리블 한 것은 명확합니다. 어찌됐든 계획이 시작된 건 분명하다는 뜻이죠. 자, 지금 시장 수급이 순환매 돌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현재 명확한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섹터별로 돌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시장 수급이 좀 쉬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테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수급이 몰릴 때는 11월, 12월에 몰리는 게 HLB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HLB의 재료 일정이 12월에 있으니까요. 이 재료 일정이라는 것은 주주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FDA의 권장 데이터가 충족되는 시기가 바로 12월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없더라도 빠르면 11월 중순, 뭐 느려도 11월 말부터는 수급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HLB가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윗자리에 있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재료는 살아있는데 기대감은 다 빠지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재료 일정이 다가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 세력들도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을 억지로라도 연출을 해야 됩니다. 12월에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말 12월 초 이때는 그리고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바꿔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개인들이 주가를 올리는데 방해가 아닌 매도로서 방해하는 것이 아닌 매수로서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세력이 엑시트할 때도 투심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고점에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란셋에 등재됐던 소식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급등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뉴스를 도구로 활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다고 봐야겠죠. HLB 사측에서는 이걸 뉴스로 굳이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했다기보다는 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란셋에 기재됐다고 투심이 박살낸 종목이 갑자기 11% 상승한 것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600만 주, 대략 600만 주, 거래 대금이 2,700억. 란셋 기재 하나로 2,700억이나 되는 매수세가 납득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12월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거래대금, 란셋 기재, 요거 하나 나왔다고 개인들이 2,700억이나 되는 거래대금을 그것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날 매수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들은 주가 상승을 보고 매수하지 뉴스 떴다고 발빠르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심은 다 같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투심은 부정적인 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누군가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대감, 관심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긴 하죠. 이 자리에서 돈을 썼다는 자체가 이 마지노선에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 근처에서의 매수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찌되었든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윗꼬리가 남는 것이다. 매물 소화의 흔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뚫기 전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죠. 긴 윗꼬리. 과거의 이 물량들을 소화 흡수한 뒤에 방해 요소를 없애놓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 차례의 테스트죠. 박스권 상단을 올라갔을 때 매도세가 너무 강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이 의미가 크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과거에 매물 소화를 해놓고 무너지지 않음을 확인한 뒤에 주가를 올려놓은 거죠. 자, 이런 과정은 반복될 겁니다. 12월 재료 일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저항받은 자리 바로 윗자리에 박스권 하단부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자, 일단 이 자리는 과거에 지지가 좀 강력했던 자리입니다. 박스권의 하단부로서 여기도 있고요. 자, 원래 지지와 저항은 한 몸입니다. 과거의 지지가 강력했던 자리지만 무너지게 되면 저항이 강력해지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지지가 강력해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매물을 소화하는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뭐 갭상승인데 갭상승이 나오려면 뭐 HLB 같은 경우에는 FDA 관련해서 호재가 발생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12월 재료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매물 소화 이후에 이렇게 이때처럼 안 보니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물들을 소화하고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 안에 진입하게 되면 강력한 지지대가 생겼으니까 이 자리에 돌파를 시도하겠죠. 자, 현재는 장기 이평선 121선의 저항을 받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장기 이평선 241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121선의 저항을 받는다는 건 120일간의 매물의 저항을 받는다는 것과 같고요. 이 자리는 이제 241선 240일간의 매물의 저항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이 아래 구간의 박스권은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 그 앞전에 있었던 더 윗자리에 있었던 박스권에 진입을 앞두고 있고,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 흔적이 아주 일부지만 나왔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 12월이 점점 다가오니까. 자, 이게 제가 손절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재료 일정이 결국 12월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라도.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FD 승인 결과 상관없이 기대감만으로도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시면은 지금 하단부에서 같은 자리에서 수차례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매수했으면 36,000원 매수, 그리고 지금 팔아도 44,000원. 자, 이것만 해도 수익률 21%죠. 물론 여러분들은 평단이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할. 위에서 기대감만 사용하고 일부 비중을 축소했다면, 일부 매도에서 비중을 축소했다면, 거기서 발생된 자금으로 이런 자리에 분할 매수, 이런 자리에 분할 매도, 분할을 전제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하락한다고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량 매수, 전량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물려 계셨던 거죠. 이런 데서도 팔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윗꼬리 남기고 좀 내려오겠죠, 조금씩.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했다가 뭐 다시 내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돌파 후에 저항을 지지로 바꾸고 이렇게 안착되고 지지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한다면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하고 지지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어떤 근거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분할 매수를, 그리고 분할 매도를 좀 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마이너스 3%, 음봉이 떴는데 이것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물량 소화를 거쳐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반드시 필요한 하락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이 갈색 선이 매물대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자,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많은 매물을 소화하는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대응의 윤곽이 잡힙니다. 대응의 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차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물 소화의 흔적은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주는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추천주도 언급을 드립니다.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매수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도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